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느덧 이제 2학기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제 14주차 수업이 되겠네요. 자,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우리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대비를 했는데요. 아무쪼록 지난 한 학기 동안 이 배우고 익힌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번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또 사회복지 법제론 이렇게 세 과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또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우리가 한번 문제풀이를 해봤고요. 자, 중간고사 이후에는요,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8회 또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문제풀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그 3교시에 해당되죠. 3교시에 해당되는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데요. 총 우리가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그 8과목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인행사하고 사회복지 조사론만 빼고 나머지 6과목을 제17회와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국가시험 문제풀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번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대비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학기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요번 이제 내년 2월 6일 날 치러지는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합격을 해서 꼭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국가시험 이제 접수를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꼭 그 국가시험 접수를 하시고 꼭 내년 2월 6일 날 소기의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사회복지 정책론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에 앞서서 지난번에 우리가 서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죠? 요 세 가지 자료요. 요 세 가지 자료를 한번 꺼내 놓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버리지 마시고요. 꼭 시험 공부 이제 마지막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거든요. 12월, 1월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요거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집중적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 요 자료를 보면요. 한번 여러분들 요거 자료 제가 드렸으니까 한번 요거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이 사회복지 정책론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출제된 내용, 제 10년간 10문제 이상 출제된 키워드 13가지 정도를 한번 소개를 좀 할까 해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자, 우리 한번 요거를 좀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론 지난 10년간 10문제 이상 출제된 키워드 13개를 한번 소개를 하면요. 첫 번째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대해서 제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지난 10년간 11문제가 나왔어요. 이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그래서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론적인 부분에서 그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이에요.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나 특성은 제 1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은 지난 10년간 10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필수적으로 한 문제씩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수업에 이번에 시험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예요. 이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제 2장에 속하는 건데요. 지난 10년 동안 12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매해마다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그 영국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요. 사회복지법의 역사, 뭐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또 뭐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하면은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국가가 영국이에요. 사실상 영국이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정책이 입안을 했던 또 사회복지 정책의 또 사회복지 역사, 사회복지 법 이런 것들의 시발점이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영국에 대해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든가 뭐 또 자선조직협회라든가 인보관 운동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영국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영국의 그 사회복지의 역사를 쭉 아시게 되면 사회복지법의 역사도 알 수 있는 거고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도 알 수 있는 거고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의 사회복지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이 사회복지 실천론도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고요. 사회복지 법제론도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사회복지 정책론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이 사회복지 역사를 잘 알아두시면 두루두루 이 과목도 유리하고 저 과목도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를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요.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 이 이론은 뭐 우리 역사만큼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 뭐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 또 뭐 사회복지 법의 이론, 뭐 이런 이론적인 부분은 좀 서론적인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달 이론도 마찬가지로 3장에 속하는데 한 10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문제는 꼭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이데올로기, 사상이죠. 사회복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 정책의 사상, 이데올로기가 13문제가 나왔어요.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매년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또 이데올로기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이렇게 나왔어요. 자,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회복지 형성 과정도 14문제가 나왔으니까요. 1년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키워드가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에 대해서 1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 또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 이게 이제 하나의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 또 얼마만큼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누구를, 이것은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이죠. 선별적으로 할 것이냐,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급여는 어떤 종류의 급여를 줄 것인가 하는 거죠. 또 재원은 국가에서 마련을 할 것인가, 또 뭐 모금을 할 것인가, 재원은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 어떤 내용의 급여를 줄 것인가, 또 정책의 재원 마련,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씩 나왔어요. 11문제, 13문제, 12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꼭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의 특징이에요. 우리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은 사회보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보장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제도가 10문제 나왔고요. 사회보장의 특징 13문제 나왔어요. 국민건강보험제도 10문제. 이 사회보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것을 우리가 사회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번에 이제 제 17회 문제풀이를 하겠지만 이 사회보장과 관련된 문제가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사회보장의 특징,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시고요. 또 빈곤과 소득 불평등. 결국은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이유는 이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빈곤 문제, 또 소득의 불평등 문제, 우리가 꼭 이 키워드는 놓치서는 안 되는 그런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조제도가 20문제가 나왔어요. 이 공공부조제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결국은 사회보장제도를 수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회보장제도 안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사회보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 사회보장론이라든가 사회복지 정책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공공부조제도예요. 공공부조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배우는 학문이 사회복지 정책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지난 10년 동안 10문제 이상 이렇게 출제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간 10문제 이상 출제된 키워드 13개, 이것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제가 매 시간마다 이렇게 요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이 인행사,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요것도 10년간 10문제 이상 출제된 키워드가 11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보시면 내가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될지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인간 발달, 프로이드, 엘릭슨, 피아제, 스키너, 반두라, 뭐 이런 이론적인 그런 부분들, 또 체계 이론, 뭐 태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대한 뭐 해당 사항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꼭 한번 살펴보시고 공부를 이제 마무리 2달 동안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사회복지 조사론도 여러분들하고 문제풀이를 하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최근 10년간 10문제 이상 출제된 키워드 9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해를 하시고 또 18회하고 17회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또 이전에 출제된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 사회복지조사론도 뭐 무난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사회복지 실천론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뭐 이번 학기에 이제 우리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했잖아요. 지역사회복지론 여러분들이 꼭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요. 또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좀 하시고요. 또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시고 또 사회복지 행정론도 요번에 이제 문제풀이는 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15주차에 기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요번 주에 사회복지 행정론 시험 문제 제가 17회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풀어보시고 요 키워드 중심으로 사회복지 행정론도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법제론이에요. 우리 사회복지 법제론은 굉장히 쉬워요. 이 핵심적인 내용만 보면 제가 이게 사회복지 법제론을 강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회복지 법제론은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내용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사회복지 법제론은 요 키워드가 10개가 있는데요. 요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이런 정도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2달 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뒤에 보면은 기출문제 확인하기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강조를 하지만 요 자료가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무턱대고 무작정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이런 내용들 이렇게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이제 딱 2달 남았어요. 오늘이 3일이죠. 3일이니까 우리가 내년 2021년 2월 6일 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2달 정도 남았습니다. 2달 동안 이런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요 좀 자료를 읽어보시고요. 이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을 좀 잘 보셔가지고요. 꼭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자, 우리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제3교시 과목인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 문제풀이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정책론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한번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번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 주체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제가 항상 문제를 읽을 때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먼저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1번은 옳은 것은요. 옳은 것은 자,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그러면 사회보험 또 공공부조 또 사회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다라고 한다고 우리 사회복지법제론에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의 사회보험은 우리가 총 5대 사회보험이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또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렇게 해서 5대 사회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공공부조 이렇게 얘기할 때 공공부조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또 그 다음 기초연금법,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법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공공부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법은 총 28가지 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대체적으로 이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뭐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등등 해서 28가지 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제도 그러면 딱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나와야 되는 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다. 요 기본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하에 시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번은 틀립니다. 3번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시행하는 제도를 사회서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해서 시행되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4번 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이거 틀린 얘기죠. 민간단체하고 협력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는요. 자, 5번째 5번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아니죠. 사회보험은 국가가 전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로 전담을 해요. 그 비용을. 그래서 이게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보편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회복지제도 그러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편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인 입장에서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제도가 보편주의적인 입장의 제도예요. 네, 선별주의적, 전체에서 부분, 그러니까 선별해서 좀 급빈층, 빈곤층에 대해서 제도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부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공공부조. 그래서 공공부조 5가지 법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주의적인 범주, 그러면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의료급여, 또 생계급여, 주거급여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주는 급여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어디에 해당이 되죠? 공공부조에 해당이 되죠. 공공부조는 못 사는 사람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주는 그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뭐 교육급여, 뭐 이런 종류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주어지는 제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급여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4번 실업급여는 어디서 받는 거죠? 우리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뭐죠? 사회보험 제도예요. 실업급여.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험, 그러면 5대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 제도 중에서 고용보험에 의해서 지급되는 급여다. 그래서 그 사회보험은 보편주의적인 입장에서의 제도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공공부조에 해당이 돼요.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선별주의적인 입장에서의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공부조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또 긴급복지지원법, 또 기초연금법, 또 장애인연금법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요거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개는 다 옳은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아닌 것인 거예요. 자, 1번을 한번 읽어보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사업과 민간 부분의 사회복지 증진 활동이 원활하게 연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죠. 3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4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5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번이 틀리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을 하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4번.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은 자, 1번 개인, 2번 시장, 3번 평등, 4번 가족, 5번 경제 이렇게 되는데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딱 문제를 읽어보시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러면은 우리 사회보장제도에서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죠? 사회보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회보장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3가지 줄기가 있다. 그 중에서 이 사회보험은 5대 사회보험이 있는데 그 5대 사회보험 중에서 한 가지가 산재보험이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래서 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상 재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 출퇴근 재해. 출퇴근하다가 재해를 당했다. 이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출퇴근 재해, 또 니은,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 또 디귿, 업무상 사고, 리을, 장애 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출퇴근 때 재해를 당했다든가, 업무상의
업무상으로 인해서 질병이 있다든가 업무상으로 사고를 당했다든가 하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니을은 장애 등급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시겠습니다. 자, 6번은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평등. 네. 우리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또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이 평등이라는 가치는 매우 중요한 우리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평등에 관한 문제는 우리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1번 4개는 옳은 것이고 1개만 그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1번 보험료 수준에 따라서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2번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는 이제 빈곤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회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아요.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드림스타트 사업이거든요.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공공부재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거 맞아요. 4번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는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 5번에 해당되는 거 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다. 아니에요. 이거는 틀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평등에 대한 정의,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가치 분야거든요. 가치.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급여 중에서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공공부조. 제가 쭉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사회보장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3개가 있다. 그래서 사회보험 그러면 5가지 사회보험, 또 공공부조 그러면 5가지 공공부조, 또 사회서비스 28가지 사회서비스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공공부조법에 해당되는 게 뭐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죠.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이에요.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 그 다음에 기초연금법,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애연금, 장해연금, 장애인연금, 상병보상연금, 노령연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장애인연금법, 그 장애인연금은 공공부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우리 국민연금에 있어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그런 추가 산입 제도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자, 1번 병역법에 따라서 현역병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2번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이거 추가 산입을 하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틀리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요거 맞는 얘기예요. 4번.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자, 5번.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5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추가 산입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을 하지 않는데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2번이고요.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사회복지 서비스와 다른 공공 서비스들과의 차별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4개는 옳은 것이고 1개가 틀린 것이에요. 자, 1번.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로 2차 분배에 관여한다. 맞는 얘기죠.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하려는 경향이 있다. 맞는 얘기예요. 3번. 사회복지 서비스는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4번. 사회복지 서비스에서의 교환은 쌍방적이며 급여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이전 관계이다. 이전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리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주로 공식적 기구나 제도를 통해 충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번도 옳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9번 같은 경우는 4번이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9번의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좀 하고요. 잠깐 여러분들하고 휴식을 좀 취한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좀 휴식 좀 취하시고요. 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